자,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옆에서 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만드네요. 엄청 쉬워. 그다음에 바나나 단계,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댓글이 많아져서 큰일 났어요. 댓글이 많아서 요즘에 댓글을 매일같이 달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일주일 걸 몰아달고 그냥 달다가 다 못 달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다 보거든요. 모든 댓글을 다 보거든요. 한 3명 정도가 거의 다 보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달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환자 봐야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병원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질문들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지방 시기가 지방간 발병률 높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지방식을 하면 저탄고지하면 네. 지방간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러니까 지방간의 원인은 탄수화물과 알코올이니까 설탕이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방은 간에 쌓이지 않는다. 그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영양제 섭취, 오일 섭취 괜찮나요? 저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박테리아처럼 뭐 운동 대회 같은 걸 준비를 한다거나 필수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보충을 하고 활발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양제라든지 오일 같은 거는 먹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양제만 드시는 분도 있고 방탄커피까지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거는 약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 대회 준비했잖아요. 그럼 힘이 진짜 없거든요. 저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엔티메이크나 뭐 MCT 오일 같은 거를 좀 먹게 되면 힘이 확실히 배가 안 고프고 힘이 난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느꼈거든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 하시다가 너무 힘이 없거나 막 쓰러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경험상. 필수 탄수화물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그래도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췌장염이 있는 사람은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컨텐츠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한 거의 뭐 20몇 년? 아직 30년은 안 됐고 20몇 년 한 동안에 지방을 먹고 췌장염이 걸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질문이 계속 올라와. 근데 이상해요, 이게. 급성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괴사시키는 거예요. 자기 호소로. 근데 급성 췌장염은 약간 맹장염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열도 나고 막 백혈구도 올라가고 그래서 막 입원하고 막 수액 달고. 췌장염은요 원인이 지방이 아니고 지방 먹어서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췌장염 걸리는 사람들이 뭐를 제일 많이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유추가 되실 겁니다. 알코올, 술, 그다음에 담석, 그다음에 중성지방 상승. 이상하죠? 중성지방이 상승하는 거는 지방을 먹어서 오진 않고 탄수화물 먹을 때 오거든요. 지방을 먹으면 췌장염이 걸린다는 걸 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코올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리고 막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막 굶고 먹는 시간을 불규칙하고 이랬을 때 췌장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랑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거를 검사로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밀라제랑 리파제 효소 수치가 정상의 한 3배가 넘어야 돼요. 3배 이상. 근데 제가 3배 이상 올라간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저탄고지를 진료하는 기능학 선생님 제가 많이 아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환자를 봤다는 분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왜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급성 췌장염 말고 만성 췌장염이 있는데 만성 췌장염은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섬유화가 되는 건데 이거 역시 원인이 알코올, 흡연, 그다음에 고칼슘 혈증. 칼슘이 몸에 많아지면 췌장염이 생길 수 있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인스턴트 먹고 그래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왔다 중화시키려고 그러면 췌장염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아니면은 몸에서 해독을 못해서 뭐 신장이 안 좋거나 이래가지고 몸에 독소가 많을 때도 올 수도 있고 몸에 무슨 환경 독소, 팝스 독소 있죠. 그 환경 에스트로겐 이런 독소, 네. 그다음에 위산저하 이런 거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만성 췌장염에. 근데 만성 췌장염은 합병증이 뭐냐면 당뇨예요. 합병증이 당뇨. 그리고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췌장염 할 때 그 나와 있는 식이 우리가 그 정통의학에 나와 있는 식이가 30% 지방, 그 다음에 고단백 식이.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사실은 좀 더 해도 돼. 탄수화물을 더 줄이면 사실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MCT 오일 있잖아요. 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은 리파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췌장염 환자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설명해드렸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췌장염은 저탄고지랑 아무 상관없다. 상관이 없어요, 별로.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비만, 이형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입니다. 급성 췌장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당시 의사선 말로는 지방 섭취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췌장염이 있는 사람은 저탄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만과 이형당뇨와 다낭성 난소가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슐린이 높은 게 원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췌장염도 고중성지방 혈증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고중성지방 혈증이 올라가서 온 췌장염은요 재발을 잘해요. 췌장염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아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온, 그러니까 라면 많이 먹어서 온 췌장염은 재발을 잘한다. 그때 그 당시에 그냥 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평생 먹지 말라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많이 먹고 막 설탕 먹고 이런 게 더 췌장염에 안 좋은 거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당뇨 환자도 고지방 괜찮나요? 자, 그 당뇨의 원인은 당과 인슐린이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저탄수를 해야지 당뇨 낫죠. 저탄수를 해가지고 진짜 당뇨가 드라마틱하게 낮고 체중이 20-30kg씩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안 좋은 걸만 먹는 게 아니라 탄수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단백질 섭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백질도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죠. 이거는 박트레이너가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에 닭가슴살을 1kg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방은 많이 안 먹고 단백질만 계속 먹는.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에 아니 닭가슴살에 버터 발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되죠. 네. 근데 그러면 닭가슴살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죠.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좀 인슐린 분비 영향을 미쳐서 케톤이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네. 회원분 중에서 가르치는 회원분 중에서 네. 이 그 회원분 중에서 저탄고지 실패한 분이 단백질을 많이 드셔가지고 저탄고지 실패한 분 많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일반인 중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이 단백질을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많이 드셔도 그러면 같이 지방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배불러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금방 배가 부르지니까. 네. 단백질 지금 벌써 이거 먹으면서 배가 지금 뭐 불러오고 있어. 고기 한번 많이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질리고. 예.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많이 섭취해서 뭐 이렇게 케톤이 잘 안 나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조금 오히려 운동을 하시면서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양을 갖다가 한 2.5g까지 더 올릴 수 있는데 한 2g 2g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1g 내지 뭐 네, 그렇게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질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백질 섭취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기가 있으면 그 네. 고기에 있는 그 칼로리를 보면은 거의 거기에 70%가 70%가 지방이고 30%가 단백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고기 덩어리 전체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오해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저탄고지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고기를 충분히 드시면서 단백질을 좀 늘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탄고지 할 때 케톤이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이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가지고 케톤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탄수화물 대사랑 단백질 대사랑 같은 대사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지방 대사랑은 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케톤이 안 올라가신다는 분들 식단을 또 조사해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좀 탄수를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못 드시는 경우가. 뭐 양념 이런 거? 네, 양념을 막 고기에 양념 들어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달달한 뭐, 네. 뭐 갈비 이런 거. 갈비에 막 들어가 있는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은 되게 간단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저탄고지 했더니 변비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야채 많이 먹고 견과류 먹어도 섬유소가 있고 뭐 코코넛 오일도 좋고 MCT 오일도 좋고 아니면 야채를 그러니까 야채나 견과류를 같이 섞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즙이나 레몬 오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쫙쫙 나와요. 결국은 식이섬유를 식이섬유를 높이면 돼요. 네. 지방량을 높이든지 식이섬유를 높이면 된다. 그러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채식 위주 식습관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탄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탄고지는 육식 식단이 아니다.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 아보카도, 뭐 견과류, 뭐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운동 선수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채식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막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백질을 좀 섭취하시려면 여기서 이제 계란이나 생선 같은 거 조금씩 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계란이나 네. 생선, 뭐 기버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좀 더 드셔주시면 그런 것들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독소가 많거나 막 뭐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게 좀 덜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탄고지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죠? 와이더츠 저탄고지.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고 다들 건강해지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반응이 좋고 좋은 댓글 많이 달리면 저희가 또 3편을 준비할지도 모르죠. 네네. 그럼 댓글에 많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예.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